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 이유가 없죠. 팔아서 뭐 하게요? 팔아서 어디 가게? 강남 가게? 그러게요. 어디로 가지? 이분들은 또 많이 안 올랐다고 하죠. 다른 데도 다 올랐는데 우리만 올랐나? 34평, 뭐 30평대가 지금 13억 정도 하나요? 상계동이? 단지마다 다르지만 10억을 넘었다는 건 10억은 훨씬 들었어요. 넘었고요. 작년, 13억. 재작년에 뭐 8억, 9억 하던 게 지금 12억, 13억 가니까. 오늘 주제를 노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노원과 인연이 좀 있으세요? 2년? 네. 개인적으로 뭐 가보셨다거나. 가기는 많이 갔는데 뭐 일 때문에 가셨죠,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예. 첫사랑을 만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많이 갔죠. 저 예전에 살던 데가 이쪽 근처에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 노원 하면은 상계 미도파를 아냐 모르냐, 이게 노원을 아냐 모르냐의 척도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상계 미도파. 미도파, 상계 미도파. 미도파 얘기하면 예.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은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니까 나이가 나와서 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죠. 지금 롯데백화점이 옛날에 상계 미도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남의 장소였어요, 거기가. 배구단도 있었잖아요. 제가 미도파 배구단, 여자 배구단 굉장히 제가 팬이에요. 그것까지는 또 제가 또 그때까지는 또 아니네요. 또 여기서 또 나이 그런가요? 차이가 더 나네요. 그래서 뭐 약속 장소 정하면 뭐 상계 미도파 앞에서 보자, 뭐 청량리역 하면 청량리역 앞 네. 시계탑에서 보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또 그렇죠. 그쪽에 또 되게 많았거든요. 네. 술 마시고 그러는데 네.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대학교 네네. 때. 예. 자, 오늘 노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원이 정말 지금 핫 플레이스잖아요. 그럼요.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저기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그렇죠. 가장 많이 상승폭이 큰 곳이 노원구다. 상승폭이 가장 크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노원이 이런 날이 올까? 예. 진짜 저도 새삼스럽기도 하고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네.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그 모 회사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버블 세븐 아파트가 예. 이게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강남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중대형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소주를 막 연속으로 드시면서 예.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노원은 버림받았다. 그분이 아. 노원 사셨는데 강남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오른다. 이거 버림받은 동네다라고 막 신세 한탄을 했는데 한 2년이 지나서 한 2009년부터 노원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1억이 안 했거든요. 소형 아파트가 1억이 안 하던 아파트였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의 2단계까지 와서 저는 노원구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좀 만감이 좀 교차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소주 드시던 분이 지금은 양주 드시거나 와인 드시고 그러시겠어요. 벤츠 뽑았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노원구가 네. 그동안에 왜 이렇게 평가를 덜 받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평가를 덜 받았죠. 덜 네. 받았다면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서울 중심부에서 좀 외곽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곽으로 그렇습니까? 떨어져 있고요. 예. 원래는 또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다가 양조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편입이 됐던 지역이고 1980년대 이제 우리 군부 정권 시절에 주택 뭐 500만 원, 200만 원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상계동, 뭐 고덕동 그렇죠. 이렇게 다 개발이 된 지역인데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좀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서민 아파트거든요. 서민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멀었죠. 그리고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베드타운 개념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 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게 서울 중심부의 베드타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좀 부동산 시장의 이런 뭐 규제랄까 이런 것들이 노원구에 또 유리하게 작용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취임 후에 뭐 강남 압구정, 뭐 목동, 성수 이런 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노원은 빠져서 그러게요. 이곳으로 반사 효과를 얻은 효과도 있지 않아요? 왜 빠졌을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계약하자마자 바로 입주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입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노원구는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자 동네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 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봐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네. 재보궐선거 이후 송파구보다 가장 많이 오르고 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지난달 기준으로 상계주공 1단지 전용 면적 뭐 58제곱미터면 18평인가요? 네네. 평이 지금 7억 원 가까이 거래됐네요. 살걸.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억 원이 올랐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좀 LTV 규제 이런 것도 약간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좀 있으니까 이게 네. 그냥 상계동이라고 해서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유 뭐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상계동은 오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예를 있기 들면 어떤 게 때문에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상계주공 1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상계주공 1단지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층 아파트 치고는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아, 150%대예요. 그래서 150%대면 굉장히 좋아요. 재건축을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우리 저층 아파트들 있잖아요. 개포라든지 둔촌주공. 걔들이라 하긴 그렇고 그 아파트들이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예. 5층짜리 아파트가. 근데 중층 아파트가 150%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200%가 넘지 않고 150%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1단지, 2단지, 뭐 11단지, 7단지 이런 단지들은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예. 재건축을 하자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을 등에 업고 가격이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상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 후반, 88년도 이럴 때 그렇죠. 입주가 시작됐는데 네. 1단지뿐만 아니라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인근의 상계동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말씀하신 이런 조건들은 다 비슷할 거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상계 주공만 말씀을 드리면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똑같지는 않고요. 아, 150% 그렇습니까? 단지들이 있고 200% 넘는 단지들이 있는데 예. 지금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150%대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안 지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많이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1단지, 2단지, 뭐 7단지, 8단지는 지금 이미 입주를 했고요. 그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빨리 입주를 했고 11단지도 그렇고 용적률 낮은 단지들부터 움직이는데 나머지 단지들도 저는 뒤따라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목동도 그렇지만 상계동도 역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거나 그렇죠. 거기에 또 뭐 바이오 의료단지 개발이나 뭐 아레나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개발 이슈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상계동의 단점이 우리가 노원구 하면 이제 아무래도 상계동이 중심이다 보니까 예. 중계동도 있지만 노원, 상계동과 중계동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중계동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주제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예. 상계동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창동 말씀하셨듯이 창동 이제 기지창역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노원구 상계동의 단점이 이게 베드타운이라는 데 있거든요. 네.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타운이 좀 있으면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추는데 이게 출퇴근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죽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제 트래픽 잼이 걸리게 되는데 그 점을 알고 있어요. 서울시도 알고 있고 노원구도 알고 있어서 이게 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면허 시험장도 있잖아요. 면허 시험장 부분, 창동 예. 기지창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간이 문제지 저는 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족 기능을 또 갖추게 되고 또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교통이 지금은 너무 불편한데 교통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있고요. 예. 우리 GTX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GTX-C가 창동역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GTX가 계속 들어오면 골드라인이 들어오는 거고요. 동북선 경정철이 있잖아요. 왕십리에서 상계역으로 연결이 되는 그 호재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단점이 비즈니스 타운이 없고 부족하고 교통이 문제인데 이 단점까지 극복하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요.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업무 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노원 상계가 이제 예전에 노원 상계가 아니지 않을까. 아까 그분 벤츠에서 이제 더 좋은 차로 또 갈아탈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상계동 집주인분들 지금 뭐 좋은 거겠죠? 자기 집값이 오르면은. 오른 거는 일단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한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 정도에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 아시는 분들, 제 고객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분들이 지역이 상계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한 25평 이런 아파트들이 3억 언저리였거든요. 3억 언저리 정도여서 이 정도 가격이면 1억 가지고 이제 갭 투자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집 사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 권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7억, 8억, 9억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서민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지 못한 분들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래도 반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역인데 물론 계속 서민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마련돼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까? 재건축이 빨리 되면 용적률을 올려서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까?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너무 지금 있어요. 비싸잖아요. 25평 9억씩 하는데 더 좋아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 더 오르긴 하겠죠. 더 오르긴 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거든. 한 3년, 4년 만에 4배 정도, 3배 정도 올랐나? 네. 그 정도 올랐으니까 글쎄요. 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지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재건축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추진하면 우리 15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한 당장 내일 어떻게 2025년 될지도 정도 모르겠는데. 되면 좀 조정기가 올 수도 있어서 저는 그때를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그쪽 부동산 얘기 들어보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예.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기회에 편승해서 물론 뭐 자금력이 되거나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야 묻어뒀다가 뭐 중간에 떨어지면 내버려 두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좀 대출 신용대출 많이 받고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좀 하지 말아요. 아니 계속 오를 거란 그런 확신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더 떨어질 일은 없다, 노원은. 중간에는 떨어질 수 있죠. 2025에서 2030년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인 시장 장이 바뀌게 되면 노원뿐만 아니라 뭐 강남도 조정은 돼야 되잖아요. 마치 코스피 3천이 넘었는데 지금 주식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 이거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가잖아요. 나중에는 코스피 4천 가겠죠. 언젠간 가겠지만은 근데 중간에 어떤 한번 우여곡절이 있을 있을지 수 모르겠다. 있으니까. 자, 이 서울에서도 핫한 노원구 그중에서 오늘 상계동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